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리불안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심리불안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나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심리 시리즈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귀결을 하자면 명상이죠. 이 명상은 인식이나 기억 그리고 표현 심리를 차단함으로써 심리 불안의 원인을 일단 제거를 한다는 거고, 안에는 여전히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심리를 그럼 어떻게 해서 해소할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자야 됩니다. 잘 자는 것은 이미 불면증 명상이라든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신체 건강에 대한 수면의 건강이라면 지금은 정신적인 건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죠. 이 잘 자는 것은 심리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부분 심리 불안을 가지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가지신 분들이 가장 생활 패턴에서 쉽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잘 자던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게 됐다. 그러면 내 심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심리 불안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 잘 잠으로써 심리 불안을 또 거꾸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원리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잠을 잘 자는 것은 몸을 회복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을 회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탈락된 세포들을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면서 면역 세포들이 많아져서 멜라토닌이 이 림프관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몸의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상처 재생을 성장 호르몬이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감정을 리셋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다, 아니 술을 마셨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좀 정서적으로 좀 괜찮아진 걸 대부분 느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리셋을 하게 되고요. 기억도 자는 동안 불필요한 정보들은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해마에서. 그래서 기억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뇌에는 림프 시스템이 있다고 최근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뇌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그 단백질을 빼내는 해독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림프 시스템은 잘 때 이제 활성화돼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나중에 심해지면 치매 아니면 파킨슨 증후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잘 쌓이지 않도록, 나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뇌독을 하기 위해서도 글림프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도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 건강과 몸 건강을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자려는 습관보다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니시면, 그리고 나서 커튼을 열고 그때부터 햇빛을 쬐이고 한 15시간, 14시간 이후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멜라토닌 분비되는 시간에 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시, 11시 정도에 자려고 하면 6, 7시 정도에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생활 리듬을 이제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잘 자는 것은 결국은 눈을 감으로써 인식이 차단이 되죠. 이 인식을 차단함으로써 기억, 감정, 심리로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억과 감정을 리셋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잘 먹자는 겁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10%는 중추신경계에서 분비가 되고 90%는 엔테로크로마핀 셀이라는 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왔을 때 물론 잠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 먹는 것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이제 바뀔 수가 있죠. 물론 너무 식욕이 떨어져서 잘 못 먹겠다는 어떤 변화도 있지만, 과식으로 변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이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 결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불안 중에 이 식사는 생각을 리셋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게 되면 행복한 이제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복잡했던 생각들이 먹으면서 말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많았던 생각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화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들은 몸에 이제 긴장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긴장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럼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받는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이 결국은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불안, 초조, 그래서 우울증으로 빠질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그 불규칙한 식사가 그 심리적인 불안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면은 위장을 움직이게 하고 소장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우울 자체가 그 세로토닌 결핍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식사를 또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식습관이 정신건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가는 부분들을 차단하게 돼서 결국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 심리가 복잡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감정에 의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바깥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우울증으로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둬서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임으로써 생각을 리셋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 움직이자는 건데요. 잘 움직이는 것은 관련된 호르몬이 이제 도파민이 됩니다. 사실은 몸이 힘들 때 마음도 같이 힘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이 움직여지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냥 누워있고 싶고 만사가 귀찮고 아무래도 몸의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그 마음에서 다시 몸의 에너지를 충전을 하지 못해서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몸이 좀 찌뿌둥할 때 산책을 해서 나가게 되면 좀 더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몸에 이제 활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기분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 움직이는 것은 표현을 리셋을 시키죠. 웃고 그리고 걸으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운동신경이 움직임을 주면서 그 표현한 심리를 리셋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면 거꾸로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열릴 수가 있고요. 이런 잘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생각의 내부 표현에서 외부 표현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표현 자체를 리셋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움직여 줌으로써 생각에서 이제 표현으로 분출을 하게 됨으로써 이 전체적인 고리를 선순환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잘 관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함으로써 심리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관계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옥시토신은 보통 사랑 호르몬, 그리고 관계를 결합을 해주는 본딩 호르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이 심리 문제가 대부분 생기는 것은 인간과의 서로 대화의 관계에서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큰 소리가 오가면서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리의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물하고는 우리가 심리 관계에서 영향이 없는데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리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인을 해결을 하려면 사람한테서 얻었던 그 관계 불화를 결국 사람 관계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할 때 가장 일어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의학적으로 알려지기는 자궁 수축해서 아기가 분만할 때 아기한테 전달되는 가장 큰 호르몬이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되겠는데요. 이게 꼭 아기를 놓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겠지만 좀 친한 친구끼리 눈을 보고 웃고 이렇게 눈 마주침 할 때 옥시토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잡는다든지 이제 나중에 이성 관계에서 서로 안는다든지 그리고 뭐 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점점점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고 가장 많이 분비된 것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 결국 관계가 멀어질수록 옥시토신이 분비가 덜 되고 그러면 심리적 갈등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고 관계는 훨씬 가까워진다. 그럼 이 옥시토신은 어떻게 주로 분비되느냐 하면 어떤 스킨십으로 인해서 분비가 될 수 있고요. 촉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눈을 서로 응대를 해서
감정을 서로 읽음으로써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로서 틀어졌다면 어떤 친한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감정 표현을 하게 되고 감정 표현을 함으로써 응어려져 있던 감정을 풀 수가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기분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가 돼서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옥시토신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명상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정의 어떤 본딩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이성의 뇌와 이제 감성의 뇌가 하나가 됨으로써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옥시토신이 서로 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옥시토신 결핍이 심리 불안을 일으켰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옥시토신이 증가가 됨으로써 마음이 이게 벅차고 좀 감동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옥시토신 호르몬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명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심리의 차단을 좀 일으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잘 잠으로써 인식을 차단해서 감정의 리셋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먹음으로써 감정에서 생각으로 가는 것을 차단을 하여서 생각이 과다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생각을 리셋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움직임으로써 생각에서 우리가 표현에 멈춰있던 것을 표현으로 넘김으로써 우리가 표현을 리셋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게 되면 자기의 몸만 심리불안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가졌지 남과의 관계에서 심리불안을 또다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불안을 또다시 유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하고 눈빛을 맞추고 가끔씩 스킨십을 하면서 이 옥시토신을 분비함으로써 결국 전체적으로 자기의 심리와 다른 사람의 심리를 같이 낮출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